겨울 어느 날. 아이고, 재판이니 뭐니 바쁠 텐데 여기까지 왜 왔어? 집에서 쉬지. 오늘 자고 간다고? 내일 주말이라 자고 가려고 일부러 오늘 온 거야. 오랜만에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쉬기도 하고 요즘 바쁘다고 통 찾아오질 못했던 것 같아서. 왜? 싫어? 아유, 싫기는. 딸내미가 엄마랑 자겠다고 왔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잖아도 너한테 연락 받자마자 시장 가서 장 봐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했더니 입이 다 아플 지경이다. 오늘은 저녁이니까 간단하게 먹고 내일 몸보신 할 겸 엄마가 닭백숙 만들어 줄게.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더 말라진 것 같네. 밖에서 사 먹는 백숙은 안 먹어도 엄마가 해주는 건 잘 먹잖아. 헐, 닭백숙? 완전 좋다. 무슨 일인지 요즘 들어 재판이 많아져갖고 하루에 2탕씩 뛰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재가 커졌길래 몸무게 재봤더니 역시나 5kg나 빠진 거 있지. 이 봐, 배가 홀쭉하잖아. 잘 치우는 데는 엄마 반만한 게 없지. 다른 데 놀러가서 돈 쓰고 그러느니 엄마 집에 놀러 오는 게 나한텐 가장 큰 힐링이자 휴식이거든. 아, 역시 엄마 집에 오길 잘했다니까. 유명하던 집 다 가봐도 입에 맞질 않았는데 엄마가 해주는 건 똑같은 닭백숙인데도 잘 만들어가는 거 보면 그만큼 우리 강효사 솜씨가 끝내준다는 거 아니겠어? 그래, 그래. 그 말고도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까 엄마랑 있을 때만큼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어. 알았지? 나도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같이 밥 먹으려니 기분이 너무 좋다. 아, 그러게 진작 서울로 올라와서 나랑 같이 살자니까. 아빠도 없는 부산에 왜 혼자 있으려는 거야? 이 집에 있어봤자 괜히 아빠 생각만 자꾸 나지. 엄마도 곧 있으면 이제 팔순이야. 작은 자식들 냅두고 언제까지 혼자 있으려 그래? 됐어. 나도 너희 아빠 따라오기 전까지는 서울 깍쟁이란 소리 들으면서 살았다가 부산에 터잡고 적응하느라 했었거든. 근데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아선가? 암만 고향이 서울이라 해도 이제 너희 보러 서울에 올라가도 낯설기만 하고 힘들어.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익숙한 게 제일이라고. 암만 자식들이 있대도 생판 모르는 동네에서 사느니 여기서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좋아. 그리고 너도 빨리 결혼해야 될 거 아니니. 내가 거기 있으면 올 남자도 도망가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언제 결혼하려고 그래? 젊었을 때 일하느라 바빠서 그렇겠거니 했지만 지금은 일 핑계도 통하지 않는 나이가 됐잖아. 아유, 목소리만 젊으면 다야. 엄마가 죽기 전에 너도 결혼해서 가정 꾸려서 자식 낳고 사는 모습은 봐야 될 텐데. 너희 오빠 봐라. 7살 어린 여자랑 결혼해서는 아들까지 떡하니 낳았잖아. 민호가 벌써 18살이나 됐는데 넌 언제쯤 좋은 소식을 들려줬는지 참. 아, 참 엄마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라니까 그거 아직 포기 못했어? 난 지금처럼 내일 열심히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 돈 벌어서 오롯이 날 위해 쓰는 것도 좋고 근데 만약 결혼했어 봐. 지금처럼 퇴근하고 엄마 집에 올 수나 있었겠어? 남편이랑 자식 눈치 보느라 자고 가긴커녕 잠깐 들렀다 가는 것도 힘들었을 거야. 난 앞으로도 그냥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편하게 오고 가고 하면서 살 거니까 결혼 얘긴 그만해주세요, 강 회사님. 요즘에야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대지만 그래도 나중에 나 죽고 나 혼자 늙어서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할래 그래? 병원 데리고 가줄 자식 한 명 없이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죽으면 그리워하면서 장례 치러줄 자식이 있어야지. 다행히 네가 능력도 좋고 돈 잘 버는 거 알지만 그래도 엄만 더 늦기 전에 결혼했으면 좋겠어. 잘 찾아보면 너랑 비슷한 또래인 결혼 안 한 남자들도 많을걸? 아, 주변에 없으면 엄마가 어떻게 다리를 좀... 아, 싫어. 싫다니까. 엄마, 내가 30대도 아니고 51살이나 먹어서 엄마한테 결혼으로 잔소리 들어야겠어? 엄마가 설득한다 해서 넘어갈 것은 진작했겠지. 난 이미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는 생각 확고한 사람이니까 손주는 민우 한 명으로 만족하세요. 네? 그리고 난 오빠 보면서 느낀 게 많아. 엄마는 늙으면 병원 데려가줄 자식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 하지만 오빠 같은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난 아마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병원 다녔을걸? 엄마도 봐봐. 만약 내가 없었으면 누가 병원 데려가겠어?
오빠가 데려가겠어? 아니면 세연이가 데려가겠어? 어디가 아픈지 사는데 불편한 거 없는지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지도 않는 자식인데 있어봤자 뭐 하겠냐고. 평상시엔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나몰라라 하다 필요할 때 연락해서 죽는 소리만 해대는데 난 차라리 그런 자식 두고 계속 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하면 미안해할 바에 내가 번 돈으로 편하게 실버타운 들어가서 살 거야. 오빠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먹고 사느라 바빠서 요즘 들어 연락이 뜸했던 거지. 원래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 있었어. 너희 오빠가 오죽 힘들면 그러겠니. 내가 암만 70 넓은 늙은이라 해도 세상이 어떻게 굴러갔는진 잘 알아.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돈벌이가 힘든 이 백수인 젊은이들이 많대더라. 집 사기는커녕 전세 구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테리어나 건설업 쪽이 무척 힘들다는데 네 오빠 심정이 오죽하겠냐고. 아, 그래도 가장이라고 어떻게든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인테리어 업자 찾는 곳은 없지. 다달이 생활비는 필요하지. 사는 게 아닐 텐데 나까지 신경 쓸 겨를은 없을 테지. 게다가 민우 교육비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대잖아. 이제 곧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원이며 뭐며 정신없는 게 당연하지. 아, 민우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도 필요할 거고. 아우,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뭘 더 해주려고. 제발 오빠네 좀 걱정 그만해. 막말로 엄마가 오빠한테 해준 돈들만 갖고 있었어도 지금 좀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좋은 집 이사가서 편하게 살고 있었을걸?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어 오빠 주는 바람에 지금 엄마는 곧 여든이 되면서도 이 집에 혼자 살고 있잖아. 왜 내가 그건 주지 말래니까 말을 안 들어선. 사용증 안 쓰면 다시는 엄마 안 본다고 난리쳐서 다행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갚겠단 말만 믿고 그냥 내줬을 게 뻔해.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 오빠도 그렇겠지만 나한테도 하나밖에 없는 엄마잖아. 내가 이사시켜준다 해도 싫다 하고 같이 살자 해도 싫다 하고 자식이 돼서 엄마 혼자 시장통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떨지 생각이나 해봤어? 돈 달라 할 때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인 척 굴더니 돈 받자마자 하는 것 좀 봐. 엄마가 비싸고 좋은 거 사준다고 받을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생일 때마다 오빠나 세연이가 뭐라도 사줬어. 선물이나 용돈은 못 해줘도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밥은커녕 오지도 않는 사람인데 언제까지 오빠를 감싸줄 거냐고. 내 엄마 서운해할까봐 말을 안 했었는데 민우 SNS 보니까 저번 달에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들로 빽빽하더라. 그렇게 힘들다고 죽는 소리 되는 사람들이 세 식구가 다 같이 해외여행까지 다녀왔겠어? 뭐 100번 양보해서 다녀왔을 수 있겠지만 갔다 와서 행주 한 장이라도 들고 엄마 찾아온 적이나 있냐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오빠 편들지 마. 아이고, 얘 또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무서워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있니? 아, 알겠어. 오빠 편 안 들 테니까 오랜만에 엄마 보러 와서 화 좀 그만 내라 얘. 나한텐 똑같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인데 언제 오빠 편만 들었다고 있는 대로 성질을 부려? 아휴, 어릴 땐 남매지간의 우애도 좋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됐는지. 아, 진짜 오빠 얘기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욱해갖고. 엄마랑 싸우기 싫었는데 왜 괜히 내 결혼 얘기 꺼내서 오빠 얘기까지 나오게 만들어. 엄마한테 화낸 건 아니야. 알지? 나 바람 좀 쐴 겸 머리 식히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 아이고, 지 오빠 싫어하는 거 알면서 괜히 쓸데없는 말을 꺼내갖군. 그나저나 누구 딸내미인지 엄청 똑부러지게 얘기하네. 이 변호사가 아니라니까. 단영이랑 붙는 검사들이 꽤나 골치 아프겠어. 그나저나 진짜 한규랑 통화한 지도 오래된 것 같은데 생각난 김에 전화 좀 해봐야겠다. 전화를 안 받네? 이 시간에 자고 있을 리가 없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민우는 공부하느라 바쁠 테고 민우 애미한테 해봐야겠다. 민우 애미 단축번호가 5번. 어머님, 지금쯤 주무시고 계실 줄 알았는데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내일 주말이라 자고 간다고 한영이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규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목소리 들은 지 꽤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전화해봤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받지를 않네. 혹시 민호 애비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 아,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많이 힘든 상황이라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살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인테리어 쪽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서 계속 맨땅에 헤딩하는 꼴이거든요. 민호도 이번 방학 끝나면 바로 고3 올라가서 워낙 예민한 시기라. 그래서인지 요즘 민호 아빠가 해봤자 몇십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현장까지 되는 대로 나가고 있긴 한데 위치가 있으니까 영 분위기 맞추기 힘든가 봐요. 집에 늦게 들어와도 제가 먼저 연락하기 좀 그렇고. 이따 새벽이라도 들어오면 어머님께 연락드리라고 전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냥 생각나서 전화한 거니까 괜히 피곤한 애한테 내 얘기하지 말고 집에 들어오면 편히 쉬라고 해라. 그나저나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큰일이다. 빨리 상황이 나아져야 될 텐데 참. 나라도 한규 아빠가 남기고 간 재산이 남아있었으면 도와줬을 텐데 저번에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주고 나니 남은 게 없어서.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까지 저희가 어머니께 받은 돈이 얼만데. 저번에 회사 부도나기 일부 직전에 찾아갔을 때도 어머님 노후자금같이 탈탈 털어주셨잖아요. 민호 아빠가 죄송해서 하루빨리 갚아드리고 싶어 하는데 상황이 그게 안 되니까 혼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은 해야겠는데 제가 결혼과 동시에 지금까지 가정주부로만 살았어서 달리 써주는 곳이 없으니까 요새 집안 마트에 짧게나마 알바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풀타임으로 하면 월급이 꽤 될 텐데 민호가 고3이라 신경 쓸 게 많아서. 아이고, 너희가 오죽 힘들었으면 집안 마트까지 일을 하려 생각을 했겠니. 어른이 돼갖고 도움 하나 못 줘서 내가 미안하다. 아침에 출근할 사람 붙들고 전화를 너무 오래 했네. 아무튼 난 별일 없으니까 한규한텐 전화 왔었단 얘기하지 말고 푹 쉬게 해주라. 행복과 불행은 반비례라고. 이만큼 힘들었으면 분명히 곧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연희 너도 건강 챙기고. 네,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새벽에 나가야 돼서 곧 자려 있었거든요. 어머님께 계속 힘들다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어머님도 건강 챙기시고 모처럼 아가씨랑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럼 이만. 며칠 뒤. 내가 못 살아. 내가 뭐라 할까봐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서울까지 와? 내가 회의하고 나 재판 중이라 전화 못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 뭐가 이쁘다고 부산에서부터 반찬까지 해들고 오냐고. 진짜. 아니 핸드폰을 집에 두고 다니나? 암만 일하느라 정신없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된 게 오빠랑 세연이 둘 다 전화를 안 받아? 새벽까지 도착해서 전화를 몇 통을 했는데 왜 아무도 안 받냐고. 아니. 너도 알다시피 너 세연이가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는 가정주부로만 쭉 살아왔잖아. 이날이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일하려는데 집에서 음식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나 싶어서 작은 짐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해온 거지 뭐. 미리 연락하고 왔어야 됐는데 내가 깜빡해갖고. 내가 오는 거 아는데 일부러 전화 안 받았겠니? 뭐 몰랐으니까 그랬겠지. 됐어.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항상 오빠 편만 드는데 뭐. 얘기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평소엔 바쁠까봐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하지도 않은 사람이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하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줄 알고 식겁했단 말이야. 난 엄마 전화 받자마자 로펌에 전화해서 사정 얘기하고 출근 시간까지 늦췄는데 반찬 받을 오빠나 세연이는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인 거 좀 봐. 아무튼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다니까. 아휴, 이럴 줄 알지 혼자 택시 타고 갈 거를 괜히 나한테 전화해서 듣지 않아도 될 잔소리 잔뜩 듣네. 너도 나이 50이 넘었으면 성질 좀 죽여. 남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형제자매끼리 사이가 돈독해진다는데 넌 언제까지 오빠한테 으르렁거리기만 할 거야? 암만 미워도 가족이고 가족은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하니. 나중에 엄마가 죽으면 이 세상에 남은 핏줄은 네 오빠뿐이잖아. 그래. 엄마 말대로 가족이면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 맞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오빠는 엄마랑 나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준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 바쁘더니 결국 인테리어 배운 것도 아빠가 소개시켜줘서 했을 뿐 제대로 된 목표나 꿈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다고. 모은 돈은 그냥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했으면서
갑자기 새언니랑 결혼하겠다고 온갖 난리를 피우더니 결국 누구 돈으로 했어? 엄마랑 아빠가 결혼 반지는 물론 결혼식에 신혼지까지 싹 다 마련해줘서 결혼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렇게까지 해줬음. 미안해서라도 더 이상 도와달란 말이 안 나와야 정상인데 이건 뭐. 자식까지 낳은 사람이 좀만 힘들면 혼자 해결할 생각하기 전에 엄마 바지가랑이나 자꾸 돈 달라고 찡찡거리느라 바쁘니. 아, 새언니도 똑같아. 남편이 힘들면 와이프로서 어떻게든 일할 생각을 해야지. 7살 어리단 이유로 결혼과 동시에 집에 눌러 앉아서 이날 이때까지 놀고 먹는 게 말이 돼. 남편 등 떠밀어 시어머니한테 돈 빌릴 줄만 알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유,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이렇게 떠들면서 운전하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앞도 안 보고 자꾸 화를 내면 어떡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으니까 적당히 하고 땡이 맡아 봅시다 이래줘. 아, 연륜으로 다 온 줄도 몰랐네. 내가 화내고 뭐라 했다고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빠가 엄마한테 돈 빌려가고 입 싹 닦은 게 몇 번인지 좀 생각해봐. 매번 빌려갈 때마다 세상 불쌍한 척은 다 하면서 막상 빌려주면 입 싹 닦고 연락 두절이었던 게 한두 번이야. 나라고 엄마 앞에서 화내고 엄청 높이고 싶어서 이러겠냐고. 자식도 자식 나름인 건데 엄마가 자꾸 현실을 부정하고 오빠만 감싸고 돌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주니까 답답하고 짜증나서 그러는 거잖아. 좀 있으면 오빠도 환갑이야. 환갑을 앞둔 아들한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자식 걱정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야, 엄마. 일단 나도 급하게 출근 시간 미루고 온 거라고. 빨리 로프하고 가봐야 되니까 세연이 만나면 반찬 잘 전해주고. 앞으로는 제발 연락 좀 바로바로 받으라고 해. 어차피 오빠 집안 맡으니까 이따 저녁 기차 시간까진 오빠네 가 있고. 알겠지? 마트 앞. 아유, 저 실례합니다. 마트가 굉장히 크네요. 다른 게 아니고 제 며느리 좀 만나러 왔는데 며느리가 여기서 일한다 해서 민우 할머니라고 하면 아시려나? 예? 민우란 이름은 처음 듣는데 아무래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꽤 오래 일했는데 그런 분은 모르겠거든요. 여기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참, 집안 마트라고는 여기 뿐인데 잘못 찾아왔을 리가요. 저희 아들네가 여기 바로 뒷건물에 살거든요. 민우가 괜히 불편할까봐 애 이름을 일부러 말을 안 했나? 그럼 제 아들이 정한규, 며느리가 최연희인데 그런 사람도 몰라요? 분명 얼마 전부터 여기서 일한다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둘 다 맞벌이 하느라 곧 있으면 수험생인 민우 챙겨주기 힘드니까 반찬 좀 갖다 주러 왔거든요. 아우, 전화를 계속하는데 받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이 주변에 마트가 여기뿐이라 웬만한 동네 사람들은 다 왔었을 텐데. 성함을 다 들어봐도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근무하는 직원은 사장님이랑 저 포함해서 2명이 더 있는데, 그중에서 최은희 씨는 없거든요. 그만한 아들이 있는 분도 없고, 아무래도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괜히 죄송하네요. 제가 아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뒤에서 사퇴하셨으니까 여기서 기다리시는 게 어떠세요? 짐도 많이 무거워 보이시는데. 연락도 안 되신다면서요. 어차피 지금 이 시간대는 손님도 별로 없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기다리세요. 아유, 고마워요. 집안 마트라길래 여긴 줄 알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무작정 찾아왔나 보네요. 미안해요.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있을 테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일 봐요, 어서. 저기, 학생! 교복 보니까 앞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같은데 혹시 민우라는 친구 알아? 요 뒤에 살고 학교도 앞에 있던 거 보니 학생이랑 같은 학교 다니는 것 같은데 요즘 할머니가 오셔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시는데 가족들 아무도 연락이 안 되나 봐. 희니도 걸으시고 이러다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싶어서. 네? 제가 민우인데 저희 할머니가 오셨다고요? 아유, 민우야! 아유, 내 새끼 뭐 보석이 엄청 컸네. 지나가다 만났으면 아주 못 알아볼 뻔했어. 아유, 엄마 아빠가 일하느라 바쁘니까 할머니가 대신 반찬 좀 챙겨주려고 왔는데 둘 다 정신이 없는지 연락이 안 되더라. 집 앞에서 기다리려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인지 저희 집이 몇 호였는지 통 기억이 나질 않지 뭐니. 학교는 벌써 끝난 거야?
요새 우리 똥강아지 공부하고 오느라 배고프겠네. 얼른 들어가자. 할머니가 민우 좋아하는 것들로 엄청 많이 만들어 왔다. 어, 집에 엄마 있을 텐데. 일단 저 따라오세요. 아들, 왔어. 얼른 손 씻고 옷 갈아입어.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외식하러 가기로 했잖아. 고3 올라가면 이렇게 야자 빠지기도 쉽지 않을 텐데 1월달에도 데리고 나가서 몸에 좋은 거 좀 먹여야지. 아빠도 곧 도착한다 했으니까 우리 먼저 준비해놓... 어머니? 아니, 어머니 왜 여긴 어떻게... 집안 마트에서 일한다더니 계속 집에 있었던 모양이구나. 집에 있었으면 전화 좀 받지. 아침부터 몇 번을 했는데 아유 내가 잘못 찾아간 건지 암만 네 이름을 얘기해도 모르는 데서 얼마나 당황했다고. 민우가 마트 앞을 지나갔으니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밤새도록 마트에서 죽치고 있을 뻔했어. 그나저나 전화 통화할 때는 좀 힘없는 목소리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 다행이네. 낯빛도 좋아 보이고. 일하는 곳에 금방 적응했나 봐. 역시 젊은 사람들은 적응력이 참 빠르다니까. 아, 무음으로 해놔서 전화 온 줄 몰랐네요. 근데 어머님, 저희 집에 오신다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떤 일이세요?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겠지만 저희가 금방 나가봐야 돼서. 갈 때가 다 됐는데 어딜 나간다 그래? 너희 둘 다 맞벌이로 고생하니까 반찬이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잔뜩 싸왔어. 민우도 내년이면 수험생인데 잘 챙겨 먹어야 되잖아. 퇴근하고 피로한 몸으로 음식까지 하려면 몸이 남아날 리가 없지. 일부러 너랑 민우 좋아하는 것들로만 만들어 왔으니까 집에서 같이 저녁 먹자꾸나. 한디한테도 일찍 들어오라고. 잠깐 쉬고 있으면 나 금방 준비해서 부를 테니까 그때. 할머니 음식 먹기 싫은데. 요즘 누가 집밥을 먹는다고. 오늘 엄마 아빠랑 외식하기로 해서 야자도 빼고 일찍 왔단 말이에요. 미리 연락을 좀 하든가. 할머니가 온단 말도 안 하고 온 거니까 저희 나가도 되잖아요. 아빠가 고3 되기 전에 맛있는 거 사주겠다면서 엄청 유명한 오마카세 집까지 예약해놨단 말이에요. 옷 갈아입고 빨리 나가봐야 되는데. 1인당 15만 원짜리 하이클래스 오마카세라 친구들한테도 엄청 자랑했다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야자 끝내고 왔지. 짜증나게 이게 뭐야. 15? 새 식구 밥값이 15만 원이라 해도 비싼 건데 한 사람당 15만 원이래니. 야, 난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액수다. 니들이 지금 그럴 처지야. 민우 너도. 네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잘 아는 놈이 한 끼에 45만 원짜리 먹는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대? 야, 내년에 수험생 되는 너 위해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가장주부로 살던 네 엄마가 해본 적도 없는 일하면서 돈 벌어오는데 네가 정신 차리고 아껴야 될 거 아니냐. 세상에 45만 원이면 한 달씩 비는 되겠구만. 그 돈을 한 끼 식사에 날릴 생각을 하더니 어디 돈 아까운 줄을 몰라? 아유, 제 손으로 돈 벌어봐야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무서운 줄 알지. 뱀이 너도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뭐든 다 해주려 들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대학이라도 들어갔단 모를까 남들 다 겪는 수험생이 뭐 대수라고. 아휴, 세상에 말세다 말세. 오막한지 머시갱인지 그딴 거 난 모르겠고 반찬 많이 해왔으니까 찬밥 말고 집에서 먹어. 알았어? 진짜 짜증나게. 할머니, 같이 밥 먹자는 약속한 것도 아니면서 왜 마음대로 이래저래 해요? 엄마 아빠가 사줄 능력이 되니까 사준다 하지. 남들한테 빌린 돈으로 저한테 밥을 사주려 하겠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일한다는 소리는 또 뭐예요? 할머니가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할머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니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자꾸 연락을 피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진짜. 수험생한테 스트레스가 얼마나 쥐약인데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기분 좋게 외식하려는 사람 붙들고 잔소리를 하는 건지. 몰라. 아비고 나발이고 기분 잡쳐서 아무것도 먹기 싫어졌으니까 엄마랑 아빠 둘이 먹으러 가든 할머니 말대로 집밥을 먹든 알아서 해. 아니 민우야! 쟤 어쩌다 저렇게 막대 먹어줘서 그래. 할머니한테 바득바득 대드는 거 좀 봐. 틀린 말할 게 하나도 없는데
머리 좀 걷다고 다 지 맘대로 하려는 거야, 뭐야? 지 부모가 밖에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유, 나한테 계속 돈 빌릴 정도로 상황이 힘들다고 알면 절대 저러지도 못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 소리 치기는. 아유, 천하 이 싸가지 없는 놈 같으니라고. 애미, 너도 내가 말한 게 틀렸다고 생각하냐? 너희 입장에선 자식한테 좋고 비싼 음식 사 먹이고 싶겠다만 지금이 그럴 처지냐고. 얼마나 민우한테 쉬쉬거렸으면 제 엄마가 이러는 것도 모르고 저럴 수가 있는지. 어렵고 힘들수록 열심히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내게 45만 원을 옆집 똥개 이름 마냥 막 내뱉는다는 게 말이 돼. 나한테 마지막으로 돈 빌려갈 때 니들이 뭐라 했었는지 기억 안 나서 이러니? 민우도 엄마 아빠가 힘든 거 아니까 다니고 싶은 학원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한다면서 속상하다며. 하나뿐인 자식을 위해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상황이 도와주질 않는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며. 자식 위해 뭐든 해주고 싶은 건 나도 자식 둔 입장이라 100번 1000번 이해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나라고 자식만 있고 부모 없었겠니? 나야 어차피 이미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라 남은 재산 아들과 며느리한테 다 주고도 괜찮다 생각했지만 솔직히 나한테 갚겠다면서 돈 달라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니? 그 돈들만 합쳐도 현금으로 집 두세 채는 살 수 있을 정도일 텐데 10원 한 장 갚지 않은 상태에서 꼭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밥을 먹어야겠냐고. 지겨워 진짜. 남이자 한 끼에 15만 원을 쓰든 150만 원을 쓰든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신데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던 왜 저는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한테 이딴 소리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막말로 저희가 어디 봐서 힘들어 못 살겠다는 사람들로 보여요? 하긴 한 번 돈 주면 놓을 생각을 안 하시니 저희도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죽하면 일 다니기 힘들다는 거짓말까지 했을까. 진짜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보지도 않고 돈부터 내줬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갚겠다는 말감기 빌려갔다고 생색을 내시다니. 솔직히 아버님이 재산 많이 남기고 가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 덕에 어머님도 평생 편하게 살아오셨고요. 다 늙어서 혼자 좋은 집으로 이사갈 것도 아니고 죽을 때 바리바리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자식한테 먼저 주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렇게 생색 내시는 거냐고요? 빌려준 걸로 생색 내시는 건 좀 아니죠. 남들은 자식한테 얼마를 빌려주든 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준 걸로 친대던데 그러긴 그냥 갚겠다는 차용증까지 쓰게 만들어 놓고 이게 언제 갚을 거냐고 눈치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래서 연락도 피하고 잠수 탔던 건데 눈치 없게 여기 왜 찾아와서 험한 꼴을 당하시는 건지. 아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고 내뱉는 거야? 수도 없이 나 찾아와서 힘드네 어쩌네 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다 이거냐고? 아휴, 내 아들이긴 하지만 원체 실증이 빠르고 놀기 좋아하는 놈이 7살이나 어린 여자랑 결혼해놓고 인생 책임져주지 못할 망정 매사 힘들는 소리만 들어놓는데 그 말 두고 도와주지 않는 부부가 세상 어디 있겠니? 남들이야 이미 다 큰 아들한테 덮어주지 못해 안 되리니 하지만 능력 없는 아들 둔 죄다 생각하고 며느리랑 손주 위해서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어줬단 말이다. 근데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너희한테 뭐 바란 적이나 있냐고. 못난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아주는 너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특별한 일 아니면 전화 먼저 한 적도 없었고 1년에 한 번뿐이 생긴 날에도 힘들게 찾아오지 말라며 데려 뭐라고 도와주려고만 했었어. 그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아는 사실인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상처되는 말들을 듣는지 모르겠구나. 오늘도 그냥 일 시작했단 말 믿고 힘들까봐 대신 반찬이라도 채워주려 했던 것뿐이었어. 다 늙은 몸뚱이라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는데도 너희가 맛있게 먹을 일 상상하면서 새벽부터 장봐오고 하루 종일 만들었는데 고맙단 소리 듣긴커녕 며느리랑 손주한테 몹쓸 말이나 듣고 있으니 참. 누구 어머님 반찬 먹고 싶다 했어요? 애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3 시기에 어머니 음식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쩌실 건데요? 애 아빠나 저나 눈치 보면서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노력하는데 갑자기 찾아와서는 어머님 때문에 손주가 좋은 대학 못 가면 좋겠어요? 민우가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지도 못하실 거면서 왜 저희 앞길을 막으리 하시는 거냐고요? 누가 반찬 사 먹을 돈 없으니 반찬 내달라 했나? 돈 빌려달란 얘기할 때나 얼굴 비추던 아들과 며느리 그냥 없는 셈 치면 서로가 편하잖아요.
자식이 민호 아빠 한 명인 것도 아니고 잘 나가는 변호사 따님까지 있으신 분이 뭐가 아쉽다고 노발대발 하시는지. 반응을 보니까 저희한테 속아서 재산을 다 뺏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아버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 받으려고 지금까지 어머님이랑 모시는 신용이라도 했던 거지 정말 좋아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쓰지도 못하는 돈 자식한테 미리 선물해줬다 생각하고 남은 인생은 아가씨한테 맡기고 편하게 살다 가세요. 네? 이런 쳐 죽일 것. 아이, 네가 이럴 수는 없는 거지.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돈 빌리러 올 때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정을 해대더니 이제 더 이상 돈 나올 구석도 없어 보이니 그럴 필요 없다 이거야. 거짓말을 들켰으면 잘못했다 사과라고 빌어야지. 어떻게 끝까지 잘났다 떠들면서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어. 민우 애비도 너 이런 사람이란 거 알고 있니? 지 엄마를 그동안 돈줄로 생각했대는데 그거 알고도 가만히 있을 자식이 어디겠어. 아 불쌍한 놈. 결혼할 때 회사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살겠다는 걸 뜯어 말렸어야 되는 건데 지 아내가 이런 막대 먹은 여잔 줄도 모르고 아내가 7살이나 어리니 고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혼자 죽어라 돈을 벌어댔을 테지. 남편과 시댁을 우습게 알고 뻔뻔하게 오만 생각한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 불쌍한 아기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지는 물보다 진하다고. 암만 우리 안주가 너랑 살고 있다 해도 천년을 끊어낼 수 없으니 연끈을 내면 너나 끊고 내 핏줄에 한기랑 민우 끌어들일 생각하지 마. 야, 이 상황에서도 자기 아들을 감싸시다니. 어머님이 아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나 본데 그렇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을 하시면 제가 너무 억울하거든요. 어머니 말씀처럼 민우 아빠가 효심 깊은 아들이었다면 제가 어머님한테 이럴 수가 없죠.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엔 자주 연락드리기도 하고 혼자서 부산까지 찾아갈 정도로 어머니께 꽤나 진심이었잖아요. 그랬던 며느리가 변했다면 그 이유는 제가 아닌 어머님 아들 때문일 거란 생각은 안 드세요? 아빠가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걸 엄마가 꽉 끌어안고는 자식한테 주질 않아서 짜증나. 말로만 장남이라 치켜 세워주는 거지 돈은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그게 어딜 와서 장남이라 생각하시는 거겠냐고. 아빠를 보면 알겠지만 엄마도 그닥 명이 길지 않은 사람일 텐데 죽고 나서 받아봤자 증여니 상속이니 하면서 세금 폭탄 맞기 전에 지금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내야 되지 않겠어? 어차피 멀리 샀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확인해볼 겨를이 없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한 말이 시작이었어요. 처음에 어머니께 거짓말하면서 돈을 빌리러 갔을 때 우리 말 믿으실지 걱정돼서 고개만 들고 가만히 있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내주시더라고요.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니까 걱정은커녕 어떻게든 남아있는 돈까지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 맞다. 어머님이 항상 돈 빌려준 다음날이면 저희한테 전화하셨잖아요. 그 전화 받지 말라고 한 것도 민호 아빠예요. 제가 받으려 해도 핸드폰 뺏어가기까지 하면서 돈 빌려준 생색내겠다는 거야 뭐야 라고 하면서 절대 받지 말라 그러던데요. 제 탓하시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지만 그렇게 싸고 돌던 아들이 어머님을 돈줄로 생각하고 막대하는데 제가 별 수 있나요? 남편이 7살이나 많은데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 덕에 뭐 대출을 좀 끼긴 했지만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도 왔고 꿈만 꿔오던 외제차까지 일시불로 싹 뽑았으니 감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아, 민우가 다니고 싶은 학원들도 보내줬으니 저희한테만 썼다는 오해 내지 말아주세요. 저번에 어머님한테 마지막으로 돈 빌려달라 했을 때도 민우 아빠가 회사 때려치고 사업하고 싶어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갔던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셨죠? 분명히 꽁치고 있는 돈이 있을 테니 마지막으로 하면서 살살 긁어보자고 저한테 어찌나 부탁을 하시던지. 그래서 제가 다닐 생각도 없던 일 얘기 꺼냈던 거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반찬까지 싸들고 오실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여기 찾아오셔서 그동안 속았던 걸 알게 된 거지. 아니었으면 몇 번이고. 아니? 어쩌면 돌아가실 때까지 진실은 모르셨을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민호 아빠는 진실을 알든 모르든 볼장 다 봤으니 영끈 차 있었지만 이유도 모르고 버려지는 것보단 알고 버려진 게 나은 거니까 좋게 생각하세요. 참, 어머님이라면 끔뻑 죽는 딸은 제쳐두고 항상 아들만 찾으시더니 그 아들이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지 하나도 모르시곤. 제 말 못 믿으시겠으면
저한테 민호 아빠랑 주고받은 메신저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보여드릴까요? 그것도 부족하면 민호 불러서 물어보든 민호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말도 안 돼. 우리 한규가 절대 그럴 리 없어. 우리 한규가 어떻게 나한테. 이건 아니야. 아니라고. 어린 무서운 줄 모르고 몇 년을 거짓말을 속여온 애가 이번에도 뱀 같은 열을 또 놀려내는 건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사실이 뭐가 됐든 간에 네 입에서 나오는 말 죽어도 못 믿겠으니 민우를 부르든 한규를 부르든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 해. 당장! 네. 며느리가 전화를 걸었고 제가 다 알게 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큰 한숨을 쉬더니 쉬지 않고 욕을 뱉더군요. 입에 담지도 못할 필인적인 말들을. 지금 생각해봐도 무슨 정신으로 거기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순간 들던 생각은 정말 내 아들이 먼저 시작한 일 맞았다는 거.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믿었던 장남이 며느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아니, 내 아들이 먼저 그러자고 부추겼다니. 그 충격은 누구도 감히 짐작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온몸을 칼로 베는 듯한 고통, 절대 말로 표현을 못하죠. 자식이 엄마를 버린 줄도 모르고 안쓰러워 모든 재산을 줬다니 남들이 보면 얼마나 비웃을까요. 딸에게 연락 오는 것도 받지 못한 채 한쯤 혼미해진 상태로 집에 돌아와서는 몇 날 며칠을 그대로 알아 누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며 손발이 떨릴 정도니 그 당시엔 어땠을지 말 다 했죠. 제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았던 적이 없던 터라 걱정이 많이 됐던 딸은 주말이 되자마자 바로 찾아왔더군요. 불과 며칠 사이에 호되게 야유버린 제 모습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며 캐묻는데 참,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터지고 모든 걸 얘기해버렸습니다. 말을 듣자마자 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제 오빠와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한바탕 쏟아내고 마지막으로 돈 빌려갈 때 썼던 차용증 기억하냐며 자식도 아닌 것들한테 엄마 재산이 들어간 꼴은 절대 못 보겠으니 10원 한 장도 빠짐없이 돌려달라고 소리쳤죠. 가족끼리 쓴 차용증이 무슨 효력이 있냐며 비웃던 아들놈에게 딸은 내가 변호사인데 방법이 없겠냐며 각오하란 말을 뱉곤 전화를 끊었고 곧바로 소송까지 걸 준비를 하더군요. 그동안의 메신저 내용, 은행 송금 기록은 물론 차용증까지 싹 다 모아 내용 증명을 보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결국 빌린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났네요. 그제서야 다급해진 아들 부부는 사정을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마음 정리가 끝난 지 오래인 저와 딸에게는 소용이 전혀 없는 일이었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법원이 통보한 기간 내에 갚기 위해 집과 차를 팔고 가불, 신용대출, 주부대출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마련했다더라고요. 그 덕에 수험생인 손주놈 학원까지 그만 다니게 됐다던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통쾌하지도 속상하지도 않고 그냥 무념무상인 제 모습에 웃음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자식이라면 끔찍이 아낄 정도로 모든 걸 내어주던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고 저 또한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확실하게 놔버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다른 자식을 둔 부모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식에게 다 주던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딸이 아들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할 때마다 아들 편 드느라 딸에게 쓴소리했던 적도 여럿 있었는데 아휴 참 그런 엄마가 뭐가 좋다고 예나 지금이나 제 옆에서 저만을 바라보고 있는 제 딸에게 미안하고 많이 고마워요. 딸의 말을 듣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면 자식에게 재산 뜯긴 뒤 버림까지 받는 불우한 노후를 보낼 뻔했네요. 아들에게서 돈을 받게 됐을 때 딸이 한 말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나한테 미안하거나 고마워서 돈 줄 생각은 하지 마.
힘겹게 돌고 돌아 엄마한테 다시 돌아간 돈을 왜 남을 위해 쓰려고 해? 엄마가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할 만큼 했단 거 다 아니까 이젠 엄마 먼저 생각하고 엄마를 위해서 써. 그 말을 듣고 어찌나 눈물이 나댔지. 항상 제게 앉아 쫑알거리던 아이가 이렇게 커서 이제 대려 저를 품고 위로해주네요. 부럽지만 여태 그래 본 적이 없던 터라 나를 위해 뭘 해야 될지 고민만 계속하다 결국 미뤄왔던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딸이 항상 얘기하던 실버타운으로 말이죠. 저 같은 노인들이 많아 편히 지낼 수 있고 심심할 시간이 없게끔 프로그램이 많이 짜여져 있어서 심심할 틈이 없다네요. 늙으면 친구는 새로 사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었는데 여기 와서 친해진 사람들과 배워보고 싶던 것들을 배우면서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아닌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사느라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랍니다. 참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보니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도 않고 상처받은 채로 그 자리에 머물러 살 것 같던 순간도 결국 지나가네요. 참 길고도 긴 시간이었지만 인간은 아픔을 겪을수록 더 크게 성장한다잖아요. 80년 가까이 살아온 지금에서야 저도 제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은 항상 지금처럼 많이 웃으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